그 다음에 1인당 GDP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먼저 이 분홍색인가요? 분홍색 점선부터 한번 보시죠. 분홍색 점선이 보여주는 것은 람다를 조정하지 않고 그냥 0.1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그 연기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렇다면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연간 4%로 일정하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따라 이런 성장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 연기에 이제 람다를 높였어요. 그러면 1인당 GDP는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표현했지만 1 마이너스 람다와 같습니다. 람다를 높였기 때문에 1인당 GDP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람다를 높이면 1인당 GDP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AT라고 하는 것이 이전까지는 4%였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8%로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8%로 증가하게 되면 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겠죠. 우리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L이 증가했을 때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입니다. 자, L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1인당 GDP가 전보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이건 지금 이건 우리가 6%를 가정했을 때인데 4%에서 6%로만 바뀌어도 1인당 GDP가 이렇게 보기에는 매우 다른 성장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8%가 됐으니까 그림은 더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8%가 되면 이렇게 더 빠르게 1인당 GDP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한 대략 한 3기에서 4기, 그러니까 3, 4쯤 되겠죠. 3기에서 4기 사이에 이제 감소한 1인당 GDP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3, 4기만 지나면 훨씬 더 높은 성장 경로를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람다를 조정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이런 패스를 가는 건데 람다를 조정함으로써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성장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1인당 GDP의 자연호구를 취하면 그림이 조금 더 제 생각엔 선명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점선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파란색 실선의 경우, 파란색 실선 요 구간에서는 람다를 높이기 전에 요 구간에서는 당연히 기울기가 4%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에 람다를 높였어요. 그럼 당연히 로그의 1인당 GDP도 하락해야 됩니다. 1인당 GDP가 하락하는데 로그의 1인당 GDP도 당연히 하락해야겠죠. 왜냐하면 로그의 1인당 GDP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로그의 1 마이너스 람다에 더하기 로그의 A0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곱하기 가로축의 변수잖아요. 마찬가지로 람다가 상승하게 되면 그래서 0.1이었던 값이 0.2가 되면 이건 0.9였다가 로그의 0.9였다가 로그의 0.8이 되니까 당연히 1인당 GDP는 람다가 조정되는 시점에서는 떨어져야겠죠. 한번 조정이 된 다음에 계속 0.8의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A가 전에는 여기 요 이전까지는 4%였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변하지 않았었더라면 람다만 하락하고 끝났으면 그냥 똑같은 4%의 기울기를 갖겠지만 자, 이제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기울기 이렇게 증가하겠죠. 로그의 1인당 GDP가 여기서의 기울기는 8%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뭐 한 3기간 정도만 지나면 충분히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1인당 GDP의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뭐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규모 수익 체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한계 생산 체감 혹은 뭐
규모 수익 체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만일 지금 라모 모형에서 아이디어 생산 함수의 규모 수익이 체감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그러니까 두 개의 섹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라모 모형에서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움파룸파가 일하는 곳은 R&D 섹터가 하나 있고 이제 초콜릿 생산 섹터가 하나, 프로덕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섹터 중에서 만일 아이디어 생산의 규모 수익 체감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번엔 반대로 아이디어 생산은 전과 동일한데 만일 초콜릿 생산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프로덕션 섹터겠죠. 프로덕션 sektor에 만약 규모 수익 체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봐왔던 라머 모형의 특징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두 개의 생산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쭉 한번 돌아가서요. 어디로 돌아가면 좋냐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돌아가서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13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라머 모형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덕션 섹터에서의 생산 함수가 바로 이것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L로 나누어서 1인당 GDP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아이디어 R&D 섹터에서의 생산 함수는 이제 바로 식 2와 같겠죠. 2번 식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특징이 자, 여기에서 사실상 GDP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가 솔로 모형의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산출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1인당 GDP 혹은 뭐 경제 전체의 GDP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바로 자본 스탁의 축적인데요. 지금 라머 모형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스탁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이 늘어나면서 초콜릿 생산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 A의 승수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한번 그려보라. 이쪽에 K 자리에 A를 쓰고요. 이제 Y 자리에 스몰 y를 쓰면 자 이제 이걸 양변을 나눠서 우리가 1인당 GDP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아이디어 스탁의 1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양변을 L로 나눠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산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기울기는 1 마이너스 람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 스탁이 매우 적거나 혹은 매우 많거나 상관없이 아이디어 스탁을 한 단위 늘리면 그러면 추가로 늘어나는 1인당 초콜릿 생산량은 아이디어 스탁의 수준과 상관없이 항상 1 마이너스 람다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 않아요. 초콜릿 생산 함수에서 한계 생산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식 2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추가로 늘어나는 아이디어 스탁이 바로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인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쪽은 감가상각이니까 우리가 잠깐 접어두고요. 이쪽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추가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거 경제 전체에 추가로 들어오는 아이디어 스탁, 추가로 늘어나는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아이디어 스탁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AT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AT의 승수는 1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를 많이 보유하고 있든 적게 보유하고 있든 상관없이 아이디어 스탁이 한 단위 늘어났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스탁은 항상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식에서도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라머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특성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무한히 나타날 수 경제 성장이 나타날 수 있고 경제는 무한히 성장하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